공부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고자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다. 네, 조윤재의 고전 연구가의 책 다산의 마지막 공부 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평생 학문에 전념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깊게 연구했던 이 마지막 삶의 주제는요, 바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공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답게 살고자 묻고 배우는 길, 이 공부에 대한 이만한 정의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자, 천만의 말씀과 함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이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1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 아파트 바닥을 지금보다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요, 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요즘 계속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웃 하이센터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보다 61%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건설사도 나섰지만 좀처럼 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층간소음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님 오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의 저자 차상권입니다. 예, 네. 저희들은 이 층간소음으로 20여 년 민원 상담이라든가 그 원인 해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네네. 예. 아파트 그 제목이 책 제목이 굉장히 확 와닿네요.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얘기 나눠보고요. 자,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도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 좀 해봤다. 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분 있으셨다고 뭐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 또 경험담 들려주셔도 좋고요. 또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차 소장님에게 궁금한 점 지금 현재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과 TBS 앱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 주제와 딱 맞는 선물입니다. 야, 오늘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된 것 같아요.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나라 최초의 층간소음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런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건 한 2001년도부터 네네.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이라는 용어가 처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건 2013년입니다. 꽤 늦게 생겼군요, 예, 생각보다. 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네네. 시작을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정부든 어떤 보통 사람들 뭐 예민한 사람들 뭘 저것도 못 참느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 예. 약간 이런 자세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하고의 어떤 모임을 계기로 네네. 저는 이제 이 당시 이제 박사과정이랐었는데 네네. 그 소음 쪽을 전공을 하다가 박사 쪽에서 이분들의 언론 인터뷰한 걸 보고 뭔가 전문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은연중에 다들 경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것 자체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20년 동안 상담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어땠습니까? 예, 상담이 전화 상담만 해도 한 2만 건. 2만 건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도 현장 상담도 한 6천 건이 넘는데 네네. 이 당시 초기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상담을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고비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는 문화다 보니까 네네. 밤새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자. 예, 층간소음을 예.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네. 뭐 밤에 10시부터 12시 사이는 굉장히 잘 들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가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뭐 고구마라든가 할머니들이 이제 고구마라든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경우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새벽에 돌아올 때가 많았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너무 미안하시니까 차
사비를 하러 한 5천 원씩 주실 때 너무 뭐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때 너무 이제 뭐 감사한 그런 시기가 초창기 시기였습니다. 뭐 어쨌든 예.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층간소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오면 소리가 안 나. 예, 그런 거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 저도 좀 그러니까 엄마랑 병원 가다 엄마 나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면 이상하게 안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열도 내려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층간소음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예. 재택근무라든가 또 직장 자체에서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또 생기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2013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웃사회 센터에서 집계낸 거 보면 해마다 2만 건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네네. 19년, 20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한 100% 올라가는 그러니까 4만 건 이상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민원 건수도 올라갔지만은 네. 악성 민원이 더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악성 민원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은 층간소음에 1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 네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1년이 넘어가면 좀 안 좋은 소리로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굉장히 어떤 소름이 돋거나 뭐 좀 안 좋은 소리로 이제 살인의 충동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의 뭐 증오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또 문제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훨씬 더 깊은 상태가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이게 예.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례가 좀 제일 많습니까? 뭐 위에서 이제 뭐 발망치 소리라고 보통 많이 하죠. 쿵쾅쿵쾅 예. 소리 나는 그런 사례가 제일 많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네. 해마다 잡히는 통계가 아이들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민원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올라오는 게 그 반려견. 반려견. 짖는 소리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화장실 물소리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줄을 이루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옛날 아파트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아파트 구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위층에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까지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좀 충격을 받아서 그 아파트 이제 나왔는데 그럴 때는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 좀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대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물소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네네. 이 부분 자체를 좀 층간소음의 접근 방법도 비슷하지만은 일단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물소리가 어느 시간대에 좀 시끄럽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화장실 물소리라게 안 들리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건설사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 2019년도에 원래는 그 시공을 잘못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는 좀 뒤로 처져 있다가 네네. 소비자의 문제다라고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 완전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분양 다 지어진 상태에서 네네네. 입주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이걸 이제 정말 잘 지어졌는지 이걸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시공회사 쪽에서 우리는 기준을 다 잘 지켰다라고 한 아파트에서 그 측정을 해보니까 10집 중에 6집 이상이 10집 중에 6집 이상이 뭐냐면 시공 기준을 그 미달한 그러니까 보고서를 속인 거죠. 건설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부실 시공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물소리든 이 층간소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해당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시공상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 이 소비자의 문제는 이제 차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자들끼리 싸우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 질문을 좀 집어넣고 오늘 문자도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문자 위주로 좀 많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4님께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5번이나 올라왔어요. 제가 3마리 키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좀 상담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반려견이든 지금 현재 이제 고양이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데 네네네. 통상 이 주인이 통상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네요. 문제에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는 주인이 없을 때 반려동물만 있을 때의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게 되는데 네. 바닥을 끓는 소리든 짖는 소리든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 반려동물들은 이제 저희들이 쭉 조사를 결국 해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어린 아이처럼 좀 다뤄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보니까 짖기도 하고 뭐 또 다른 그렇죠. 어떤 장난을 다른 행동을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있다면 반드시 외출할 때 문제니까 주인이 반드시 동물만 동겨뒀을 때는 문을 다 닫으시고 문을 이제 외부 창문도 좀 다 닫으시고 약하게 TV라든가 라디오 소리를 조금 약하게 틀고 나가시면 좀 좋습니다. 네네.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지금 뭐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그 소리가 아마 70% 가까이는 아마 주는 예, 그런 효과들은 보실 겁니다. 야, 층간소음 전문가신데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까지 이렇게 또 예. 신경을 써주시는 일도 있겠네요. 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예. 자, 2046님께서 아파트에서 두들된 남자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래층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네. 가끔 과일 같은 조공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아래층과 미리 협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매트 받고 싶어요라고 예,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 보내드려야죠. 이분 꼭 선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아이들에 대한 이 민원. 그러니까 뭐 연예인도 이거 뭐 방송을 하시는 분도 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을 이제 밑에 집에다가 했다가 큰 논란이 됐었던 일도 사실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조금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의 문제가 항상 불거지는 어떤 문제다 보니까. 아래층하고의 어떤 분란 자체가 본의 아닌 분란 자체가 6개월 이전인지 거의 1년 이상 과도기를 거친 1년 이상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단기간이었는지 뭐 예. 중장기간이었는지를 예.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겁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6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그냥 소음으로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만을 줄이면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서로 감정이 다 상할 대로 상한 경우가 이제 1년이 넘어갈 텐데 이때는 이제 1년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감정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아, 감정이 많이 생기죠, 사실. 예, 예, 예.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6개월 이전이면은 직접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예, 직접 마주하는 상황을요. 예, 두 사람이 그냥 직접 접근하셔서 네네. 접근하실 때는 아래층분이든 위층분이든지 간에 이제 조금 접근 방법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는 위층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아래층분들이 그 소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경비원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직접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거보다는 그냥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된다면 직접 올라가시는 게 직접 좋은- 올라가는 게 좋은 뭐 맞는 겁니까? 예, 근데 네네. 올라가실 때 좀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갈 예. 때는 이제 참고 올라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위층이 나올 때 그냥 위층은 반가운데 아래층 사람이 확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조금 놀라겠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겠다 이러면 위층도 이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를 압니다. 알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아, 먼저 예. 알리고 가는 게 좋은 예, 방법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예, 예. 1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저 전문가 입장이든 아니면 관리소가 중간에 끼어서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뭔가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매트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매트를 깔더라도 예, 전문가 입장에서 좀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는 게 맞고 초창기는 뭐 미리 좀 알리고 가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전문가인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 소장님과 함께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참고 있는 편이에요. 물건 같은 거 끄는 소리, 발 찍는 소리. 말씀은 드렸는데 애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지내고 있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지나가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밑에 층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를. 애기들 막 뱉으면 탁 내려 뛰어가지고 막 문 탁 열고 닫고 하면서 다다닥 뛰어갔다 다다닥
탁 뛰었다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막 텅텅텅텅 하고 울리는 거 보면 집 자체에도 뭐 시공사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서로가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3층에 미닫이 여는 소리, 화장실 너무 내려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막 또 강아지 소리 많죠. 노후돼가지고 그렇죠. 애들 쿵쿵 뛰는 소리죠. 남자애들이 막 뛰니까 많이 그렇죠. 집은 오래된 집이 아닌데 잘못 지었다고 봐야죠. 모르지, 우리 건축법에서 어떻게 짓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네, 시민들 목소리에서 여러분들 고충이 느껴지는 그런 시민 인터뷰였습니다. 1967님께서 층간소음 당해보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네, 사람은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하는데 24시간 뛰어다니는데 진짜 이상합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24시간 동안 계속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또 책도 내셨는데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굉장히 단호한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겁니까? 여기서 이제 뭐 특정하게 아파트라고 했지만 이 책은 원래는 이제 공동주택 그런 그렇겠죠. 빌라든 예.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공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빌라도 좀 층간소음이 심한 편인가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사라든가 뭐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사를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책인데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층간소음의 위층만 조용하면 될 거야. 위층만.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생활자가 있는 한에는 완전 층간소음이 없어질 수는 없는 불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그 위에 옆집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위층에서 내려오는 게 한 65%가 되고 아래층과 대각선층, 위층에서 내려오는 게 합쳐서 한 35%, 한 100%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래층에서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좀 흡연을 좀 이제 공동주택에서 하셔서 저는 밑에 층에서도 좀 피해를 봤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겠네요. 밑에서 뭐 올라오는 이런 소음이나 이런 방해들. 예. 맞습니다. 흡연 문제도 여기서 조금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게 먼저 내가 아래층일 경우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여기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층인데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간 이야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좀 있습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예. 전문가까지 굳이 안 찾아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래층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참고 참다 감정만 상한다. 오히려 초기에 잡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너무 참고 올라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인터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확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래층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전 시간대가 시끄럽다. 난 너무 힘들다. 이래버리면 위층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를 내가 그럼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 그럼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날아다니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니까 정확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좀 하면은 의외의 효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너무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자문을 좀 구한 다음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극도로 피하시는 게 좋다. 현장에서 보면은 민원 상담사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관리소에서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쪽을 불러서 그럴 경우에는 각자의 입장이 너무 치열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말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번에는 그럼 내가 위층에 사는데 아래층으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분의 말을 좀 들어야겠죠. 그분을 듣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들어갔는데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라고 이렇게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집에 이제 나름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래층 그 할머니가 올라왔다고.
아이들이 뛰는 걸 좀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너무 화를 내게 저도 너무 이제 황당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접 겪으셨군요. 예. 전문가도 이렇게 직접 겪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직접 내려갔습니다. 네네네. 내려가서 그 초인종을 누르고 저 아이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이제 보는 앞에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네네. 일단 피해를 준 것 자체가 일단은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 뭐 것은 분명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할머니께 이제 이런 두 아이를 소개를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께서 얘들이구나라고 이제 그때 처음 보시더라고요. 또 예. 아이들이니까 예. 할머니들도 애기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한 2, 3개월 시간을 좀 돌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돌라. 아이들 제가 반드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2, 3개월 내에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는 맞는데 중요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대한 배려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래층에서 2, 3개월을 지나면서 나름 이 소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이 흐트러지는 조금 완화되는 시간대를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결국 감정을 갖고 사람들이 대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풀어줘보고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좀 핵심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 온 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6696님께서 층간소음 중에 화장실은 제외로 알고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5년째 고생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본 듯합니다. 기록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녹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방법이 있나요? 라고 또 문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녹음을 해야 되고 뭐 몇 데시벨 이상 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권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경험상 보면은 그걸 이제 피해가 있는 매 시간마다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트가 300권, 기록 뭐 테이프 한 300개 이상 이런 분들도 지금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네요. 예. 그걸 기록하면서 아침 5시부터 5시 5분에 무슨 소리 이렇게 기록하는 자체만으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스트레스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이든 층간소음이 온다면은 그 부분 자체에 그냥 대략적인 시간대 그리고 내가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를 먼저 본인이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관리소를 통하든 전문가를 통해서 위아래층의 어떤 대화를 좀 풀어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록하고 이러면 본인도 사실 정신적인 피해가 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50님께서 저희 아랫집은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뿐만이 아니고 이 주위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저희 집에 뭐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벌써 3년째라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트 부탁드려요. 예, 결국 오늘 선물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우리 집에서만 나는 거다라고 지목을 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다른 집에서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먼저 조금 과학으로 좀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연 아래층에서 왜 이 말씀하신 이분의 집을 특별하게 지목을 하는지 아마 그 과거로 흘러가다 보면 두 분 사이의 위층과 아랫집,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명한 어떤 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집 입장에서는 뭐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뭐 이렇든 저렇든 그냥 니네 집가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렇겠죠. 몰아가겠죠. 이렇게 몰아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정말 소음이 발생이 되어서 뭔가 가능하다면 소음이 발생된다라고 아래층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래 위층에서 내려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권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관리소가 끼어서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 자체에 굳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해결점을 찾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능하시다면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가장 지금 이제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소장님 말씀 들으면 대화를 푸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저서인데 그래도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자 이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제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포인트는 역지사지의 생각입니다. 아, 역지사지.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네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위청 입장에서는 내가 위청인데 뭐 니네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하시고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래층 입장에서는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반대로 굉장히 전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래층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진짜. 예. 예. 그래서 전쟁이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심정들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어떤 입장들을 한번 바꿔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그리고 아래층 입장에서는 예. 소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떤 집이든. 그래서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인정을 예, 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층간소음 전문가 차상건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문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1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아닌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